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랜만에 대한전선 방송 드리는데요. 원래 안산개미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바쁜 일정이 꽤 많았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대한전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방송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 제가 보통 장 끝나고 방송하는데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오늘만 제가 장중에 좀 방송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선 관련주 좀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하락 흐름세로 좀 흘러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일단은 그냥 둘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선은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일단 비추고, 뭐 평단가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낮추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비춥니다. 조금 반등해서 얘가 다시 한 15,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춰 나가도 돼요. 지금 하락 흐름세라 여기서 이렇게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121선은 일단 지지를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상승을 좀 해서 61선 정도에 안착을 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지금 물량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간 이제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계 외국인 매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개인 물량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린 거는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기관계나 외국인은 계속 요런 데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전선의 흐름을 보면 상승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기 실적도 요번에 또 최대치 영업이익 찍었다고 하죠. 제가 저번에 방송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해적 케이블 산업이 이제 여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보통 7%에서 10%,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선이 5%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5% 내외라고 하는데 해적 케이블은 조금 더 마진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진이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높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으로 가는 좀 승부 보는 게 전선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미터당 단가도 계산하고 그리고 뭐 설치비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가져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도 다 매출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수주도 그렇고 계속,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수주 잔고는 이 전선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선이란 게 결국에는 건설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뭐 해적 케이블이나 뭐 해상풍력 이런 것도 해상풍력을 이어주는 게 해적 케이블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전부 다 뭔가를 지을 때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업계가 좀 괜찮아지면은 또 전선 업계도 괜찮아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023년, 2022년에는 굉장히 저조했는데 올해 이제 신흥시장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미래 산업이 개발이 되면은 결국에는 건물을 노후화된 건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대한전선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항상 높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상승을 뭐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3배 이렇게 갔는데, 이 대한전선은 사실 이 저점 대비라고 해도 좀 애매해요. 2배 정도밖에 못 갔어요. 사실 이 여기는 유상증자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사실 평단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봤자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한전선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가장 좀 이목을 끌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선은 거래량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 거래량을 보기 전에 이전에 제가 항상 대한전선 과거 차트 활용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대한전선 보시면 이전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52주 신고가 찍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하락만 했던 게 아니야. 하락 속에서도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패턴하고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잘 가고 있어요. 여기 패턴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패턴하고 여기 패턴하고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어쨌든 간에 상승할 때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사상 최대치 찍을 만큼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분기 실적 말고 하반기 이제 3분기 4분기에 어쨌든 간에 해저 케이블 캐파도 같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승했다 좀 하락 추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덩달아 같이 상승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떨어지면 모으고,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굳이 모으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하락 흐름인데 여기서 물 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금력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러면은 물 타면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 또 하락으로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한전선이 요 지지선 14,000원대 지지선은 지지해주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뭐 정배열 형태의 행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박스권을 그려도 괜찮고 우상향 흐름으로 흘러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탈 정확히 판단할 평단은 14,000원대 이상이에요. 저는 사실 15,000원에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물을 타고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14,000원 이상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어쨌든 15,000원, 14,000원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좀 물을 타서 상승이 나오면 수익으로 매도한다, 약간 이런 좀 컨셉을 잡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한전선이 아마 15,000원 돌파하면 16,000원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단기간 안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평단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낮출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우상향해서 만약에 정배열 형태나 박스권이 그려질 때 그때 물량을 좀 더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전혀 없고, 지금 13,000원대 이탈하면 이게 하방으로는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투매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최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떨어질 것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금 가지고 있는 거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한전선이라는 게 뭐 분기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중장기 싸움을 좀 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스윙이나 중장기가 돼버렸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물량을 모은다 보다는 조금 이제는 전략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언제 팍 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여기 안에서 지지선 위로 올라갔을 때 물량을 모아주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떠들어댈 거예요. 뭐 원전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전선 관련 섹터 무조건 온다, AI에도 변압기나 죄송해요, 변압기 필두로 전력기기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적인 수요를 근데 미래적인 수요가 도대체 언제라는 거죠? 2030년? 2040년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6개월에서 1년 안에 난 대한전선을 적어도 수익 보고 나가겠다라는 컨셉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14,000원 이상 돌파를 해줬을 때 내가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아쉬워요. 대장주가 못된 것도 좀 아쉽고,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못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런 거를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접근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피드백 드리면 14,000원 최소 15,000원이면 좋지만 14,000원 이상 돌파할 때 물량 좀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가정했을 때 13,000원 아래로 121선을 이탈하고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단 두고 봐야 돼요. 바닥이 어딘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 수급이 전에 굉장히 많이 터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지수가 폭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장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한전선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방송을 드릴 텐데, 오랜만에 또 방송해서 좀 이 대한전선에 대해 또 다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4년 동안 또 방송을 해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 대한제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는 더 많이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수익 보고 나갈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